저는 얼마 전에 제가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뱉는 말과 표정과 행동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왜곡이 아니라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안다. 그거는 깨달음의 영역이죠. 있는 그대로 본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쓰잖아요. 있는 그대로 본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내가 들을 수 있는 상태. 어떠한 왜곡도 갖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상태.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소통의 개념인데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소통이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 역시도 오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내가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드는 나의 까르마의 필터가 있다고 쳐요. 그 필터에 의해서 오해가 된 거예요. 근데 난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자, 진실로 받아들이든 어쨌든지 간에 나는 일단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일단 소통을 하는 상태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까르마를 청정히 비워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이야기해. 자기가 오해하고. 각자의 필터대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한쪽이 필터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필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한 우리는 완전한 소통은 아닌 상태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은 상대방이 필터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보면 보이죠. 이제 그때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 보니 그 전에는 나의 입장에서만 그냥 봤는데 내 필터, 나의 까르마의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보고 그냥 들으려고도 안 했고 너 저리 가. 저딴 식으로 얘기해. 이런 식으로만 나는 받아들였는데 내 필터를 제거하고 보니 참 이 사람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나에게 뭐라도 한번 대화라도 걸어보려고 그냥 이렇게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 모습들 속에 아직 그 필터가 있어서 자기조차도 자기 상황을 잘 표현 못하고 있구나 지금. 자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 상황을 또한 있는 그대로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게 보이겠죠? 한쪽이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럼 뭘 있는 그대로 보냔 말이지.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오해하지 않고 본다면 상대방 스스로가 뭔가 마음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그 까르마의 모습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내가 그렇게 상대방을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수준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나는 나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기 위한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까르마를 제거해야 되겠죠. 까르마보다도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의 상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까르마의 입장에서 보게 돼 있어요. 까르마를 쓰고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까르마의 그 느낌을 쫓아가요. 까르마가 일으키는 감정을 쓰고 상대방을 봐버려요. 까르마가 일으키는 상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봐요. 그래서 오해하고 의심하고 살짝 뭔가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의 어떤 말을 이렇게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의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미 들어가는 상태죠. 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깨어있음의 상태, 청정한 알아차림의 상태, 반야의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려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명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상대방을 향한 상을 짓게 만들고 감정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필터의 작용을 내가 알아차려서 그걸 온전히 내려놓는 거기에 잡히지 않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명상이 우선 돼야 되겠죠. 모두가 그런 필터를 깔고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럼 저의 문제는 피해의식이 아니라 단지 그 필터를 못 알아본 것이었을까요? 피해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트라우마고 트라우마의 다른 표현이겠죠. 트라우마라는 건 이미 까르마의 차원, 깊은 내재되어 있는 그 잠재의식 차원에서 있는 업장의 작용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장의 작용성을 갖는 그 내용들 중 많은 트라우마들이 있을 텐데 그 피해의식만 있는 게 아니지. 많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를 추구하고 쫓는 그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우리 업장의 내용이고
이렇게 우리 내면에 다양한 필터들이 있어요. 근데 피해의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피해의식이라는 말을 쓰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의 순수한 의도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왜곡되어 전달되어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겪었다든지, 나의 순수한 의도가 상대방에게 뭔가 잘못 전달되어 내 스스로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내 본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진실한 소통을 경험하지 못한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잠재의식화된 그 모습을 우리는 피해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의 이제 까르마가 된 거죠. 바로 이제 이 피해의식이라는 말 표현에는 바로 소통을 시도했는데 소통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에너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의미해요. 누군가가 그래서 선의로 따뜻하게 다가오더라도 의심부터 하고 보죠. 자, 근데 피해의식이 왜 이렇게 생길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좀 전에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지만은 나를 보호하고자 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의식을 받을 법한 상황에 많이 놓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을 쉽게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을 잘 경험하지 않아요. 피해의식이 잘 안 생겨. 이건 이제 기질적인 차이이기도 해요. 즉, 그 한 존재의 까르마에 의해서 생겨지는 업장도 달라요. 자, 그런데 이 피해의식을 경험한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마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근데 피해의식이 잘 안 생기는 사람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굳이 안 가져요. 이유가 뭘까요? 나라는 상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중심 삼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의식을 잘 안 경험해요. 나를 중심 삼는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피해의식이 강해요. 자, 수행자들 같은 경우 피해의식을 경험할까요? 크게 경험 안 할까요? 물론 수행자들도 그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다 달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건 나의 근원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원을 향하는 사람이 피해의식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경험할까요? 피해의식을 크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해. 근데 뭐라고 하는 그 소리가 나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야. 나의 진실한 어떤 마음을 잘 몰라주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헛소리에 가깝게 막 나를 갖다 중상모략을 해. 그러나 나는 나의 근원을 향해. 그런 입장에서 중상모략하는 소리조차도 나한테 피해가 안 돼요. 상처가 안 돼. 피해의식이 안 생겨버리는 거야. 왜 그럴까 이거 도대체가. 바로 피해의식은 어디서 생기느냐? 나를 중심 삼고 밖을 향할 때예요. 밖을 향하여 소통을 시도할 때. 상대방이 그 소통을 거절한다든지 거부해버리게 되면 에너지가 꽝 부딪혀버려. 그래서 이게 상처라는, 그러니까 충격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해의식이라는 걸 경험을 해요. 근데 내면을 향해, 근원을 향해. 무슨 말이야? 밖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포지션이에요. 내 의지가, 나의 의식이 근원을 향한다라는 그 방향성은 밖에 있는 나를 향한 그 어떠한 작용성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에너지의 포지션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나를 향해 중상모략하고 나를 갖다 욕하고 나를 갖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소리조차도 나는 그냥 받아들이게 돼, 그걸. 받아들이면서 수용하게 돼요. 그게 어렵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수용해버렸잖아. 받아들여버렸잖아.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가 이해가 돼. 왜 그럴까요? 에너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에너지 속에 이 사람의 에너지가 묻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무의식이 묻어 있다고. 그 에너지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해라는 게 발생이 돼.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는 그 수행의 흐름 속에서는 피해의식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향한 저주, 거친 에너지조차도 그 에너지 속에 배어있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해의 폭이 커져버려, 그냥. 여기 선과 악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이는 어떤 그 자체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모르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제 그 정도도 이제 받아들이지만 모르고 말하는 수준이, 이 사람은 이런 의식 수준에서 나한테 이런 얘기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걸 나한테 오해하고 있구나. 왜, 이 사람이 뭘 오해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야, 심지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 흐름에 있어서는 피해의식이 안 생기게 돼요.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는다라는 건 에고가 있을 때 뿐이에요. 밖을 향해 무언가 나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쫓는 상태.
내가 인정받고 싶다든지, 내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길 바란다든지, 내가 받아들여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 좀 받아줘, 날 좀 받아줘, 날 좀 안아줘, 날 좀 이해해줘. 인정받고 싶은 그런 어떤 사랑받고 싶은 그 의지 속에서 우리는 피해의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받고자 할 때.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자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들조차도 밖을 향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자 밖을 향해 마음을 쓰잖아요. 그게 딱 거절당할 때 상처를 받죠. 물론 순간적으로 또 받아들이죠. 이제 그걸 또. 그럼 이제 상처받았다라는 마음에 걸리진 않죠. 상처받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맞으면 아픈 거잖아. 거절당하면 아픈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의 마음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단칼에 잘라버려. 마음 아프지. 씁쓸하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냈는데 그걸 탁 단칼에 자르는데 막 내가 웃어. 네가 나의 사랑을 안 받는구나. 넌 아니구나. 미친 거 아니야 그거? 미친 거지. 아프지. 안 아프면 그건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아프다고. 아프지만 그 아픔에 머무르질 않아요. 왜 그러냐? 그 또한 또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 사랑을 주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근원적인 사랑을 깨달아서 근원적 품성인 불성을 깨달아 그 불성의 상태에서 사랑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고자 할 때 상대방을 향하는 그 순간 이때는 마음을 일으키거든. 마음을 갖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거 아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헛소리 하잖아? 그 화도 나는 거지. 그러나 받아들이는 거죠. 근원적 입장에서 또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화를 안 낸다? 이런 거 없어요.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짜증도 나고 감정이라는 걸 그대로 가져요. 그러나 그 감정 자체를 또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 거야. 감정이 없다가 아니라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그 존재들을 또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흐름들을 이해해 나가는 거죠. 이해의 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무수한 번뇌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결국엔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처받은 건 나잖아요. 그래서 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이 같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받아들임의 수행이 돼줘야 된다. 불교에서는 이 받아들임의 수행을 깊게 해 들어가는 단계가 바로 인욕바라밀이에요. 그 인욕바라밀이 깊어지고 이제 깊어지다 보면은 아주 미세한 마음까지도 받아들이게 돼요. 이때 이 인욕바라밀을 통해 뭘 받아들이느냐? 무수한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뭘까요? 바로 나의 마음의 세계예요. 까르마로 말미암아 인연으로 펼쳐지는 나의 마음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임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임을 통해서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그 깊어짐을 통해 이제 근원적인 자리까지 이제 연결되는 찰나가 오게 되죠. 그래서 깊은 받아들임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그 마음의 뿌리인 까르마의 그 미세한 그 세계까지도 알아차리면서 그 세계까지도 받아들이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텅 비어져 버려요. 그 텅 비어지는 그 자리에 들게 될 때 바로 우리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온전한 인식을 갖게 돼요. 까르마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까르마에 의지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그때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